자, 시작하겠습니다. 국어의 여러분 어휘 문제 유형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프랙티스 2번으로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이 어휘 문제라서 사실 한 문장 한 문장 해석하면서 글의 흐름이라든지 내용적으로 맞는 어휘인지를 확인했어야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정답을 맞은 분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게 정답은 5번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단어에 대한 뜻을 오늘 클래스 카드를 통해서 외워보신 분들, 암시적인이라는 뜻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암시적인이 아닌 반대의 뜻으로 뭐였냐면 이런 단어 알고 계시면 되거든요. 명시적인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암시적이랑 명시적의 차이를 좀 아시면 좋겠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명시적이라는 거는 정말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어떤 뜻인지를. 괜찮을까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암시적이라는 건 여러분 뭐예요? 넌지시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정답이 5번인 이유가 학술적 여러분 글쓰기 할 때 명확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요? 글을 쓸 때 처음에 뭐가 많이 나와? 주제. 그리고 근거가 되는 문장. 그리고 우리가 많이 만나는 마지막에 보통 많이 오는 게 결론, 뭐 예시, 뭐 이런 등등.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학술적 글쓰기에서 마지막에 5번이 정답인 이유가 글의 구조가 뭐 해야 된다는 거야. 명확해야 한다라는 게 명시적이라는 것의 의미를 너네가 이해하고 골랐더라면 잘 풀어오신 거고요. 만일에 틀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휘는 사실 이런 유형은 생각보다 오답률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단어의 뜻을 몰랐을 수도 있고요. 글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5번이 정답인 친구들이 있었다면 잘 풀어주신 거고, 오답이었다 하더라도 아, 저게 정답이었구나 라고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정답을 맞췄고요.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밑에 워크시트 여러분 한번 가볼게요. A와 B가 문제가 뭐였냐면 여러분 어법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A랑 B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근거를 써오신 분들 만약에 맞았더라도 맞는 근거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거든요. 첫 번째 여러분 위치는 뭐라고 하냐면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관계 대명사 문제면 어떤 문제도 또 여러분들이 배워봤냐면 where는 의문사 아니야. 뭘까요? 관계 부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문제는 관계 대명사냐 관계 부사의 차이를 아셔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았다면 어떻게 문제 풀어야 되냐면 관계 대명사와 관계 부사는 똑같이 선행사가 옵니다. 괜찮으실까요? 선행사가 오는 건 똑같은데 반대로 특징이 관계 대명사는 뒤에가 무슨 문장? 그치,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요. where는 그럼 반대니까 어떤 문장 올까? 그치, 완전한 문장이 오는 것으로. 아, 그러면 우리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떤 걸 보고 확인해야 돼? 지금부터 잘 봐. 아, 여기 관계 대명사든 관계 부사 뒤에 문장이 어떤지? 완전한 것이냐 불완전한 것이냐라는 걸 확인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가볼게. 해석을 못해도 여러분 한번 봐볼게. 예, 주어는 이어진대요. 여러분들이 부사니까 가로 열고 닫고 어디로? 그 다음으로. 그럼 여러분 문장이 어때? 완전하지 않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미 아하 완전한 문장이니까 정답은 뭐로 될 수밖에 없겠어? 아하 where이구나 라고 이렇게 골라주시면 정답이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특히 2학년 학생들은 내신해보면 관계대명사가 정말 많이 나오지 않나요? 시험에서도.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시험 범위로서 너네가 곧 또 내신으로서 접하게 되겠지만 관계부사는 사실 우리가 중3에서 많이 나오는 문법이다 보니까 중학교 2학년 때 배우긴 하지만 딱 범위로서 공부를 하는 기회는 적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너네가 사실 where로 아니라 위치를 고르신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아는 모여서 아, 관계대명사 이거 아닐까 라고 해서 고른 분들이 있었대요. 근데 아니었다는 거 괜찮으실까요? 다음에 여러분 내려갈게요. B로 가겠습니다. B는 여러분 요것도 문제가 무슨 자리야? 동사 자리인데 여러분 단수냐 복수냐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러분 뭘 찾아야 돼요? 주어 찾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5 학문
농무는 점치사니까 넘어가고. 여러분 당연히 단수야 복수야 보자마자 그치 복수니까 하하 정답은 해부구나. papers 복수의 형태의 수일치 문제였구나 라는 것으로 풀어오셨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사의 단수형과 복수형의 문제를 풀 때는 뭘 찾자? 그거의 주어를 찾으려고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A랑 B 우리가 같이 문제를 풀어봤고요. 괜찮으실까요? 두 번째 여러분 2번 이 윗글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넣어보라고 했었습니다. 학문적 글쓰기에 뭐와 뭐였을까 얘들아? 첫 번째 organization 맞아요. organization 첫 번째. 두 번째는 여러분 그쵸 structure.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학문적 글쓰기에 어떤 구조와 구성에 관련된 내용이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셨고, 이거를 로직에서 여러분 주제 쓰기 항상 나오지 않나요? 아싸! 요거 쓰면 되는 거였네 라고 해서 이번에 또 힌트가 되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첫 번째 이 유형에 대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봤는데 괜찮으실까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9-3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글도 여러분 이번에 습관에 관련된 글의 소재였어요. 여러분들이 습관을 여러분 바꾸는 게 어때요? 어렵지 않나요? 근데 여러분들이 또 나름 반대로 습관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글을 잘 읽은 친구들은 습관에 관련된 거다라고 읽어주셨다면 사실 이 A와 B와 C의 이 정답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잘 고를 수가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A번부터 가도 될까요? 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여러분 반대말이에요. 자, pleasant와 unpleasant라는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답은 unpleasant가 정답이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그 감정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그 감정이 앞에 뭐였어요? 어떻대요?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좀 받는데요. 그럼 여러분 그 감정이 기분 좋을까요? 불쾌할까요? 불쾌하겠죠. 정답. 그래서 unpleasant가 정답인 거. 앞에 거를 바로 찾아서 부정의 의미로 고를 수 있었구나 라고 볼 수 있었죠. 괜찮을까요? 두 번째 B번 가도 될까요? B번에 여러분 change랑 sustain 반대말이에요. change는 바꾸다 라고요. 그 다음에 sustain은 유지하다 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의미적으로 change가 정답이 됩니다. 자, 여기서 change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 해석 가볼게. 그리고 습관은 계속된대요. 뭐함에 따라서 얘들아? 그 습관이 뭐가 돼 얘들아? 사실 알고 보니까 해결책이 돼요. 어떤 그 문제인데 문제는 여러분 만들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따가 한 번 더 설명하겠지만 수동이었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고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해보면 습관은 계속된대요. 뭐함에 따라서 그게 문제로 해결이 됨으로써. 근데 여러분 잘 봐야 돼요. 그때 당시에 뭐 하려고 노력할 때? 자, 갑니다. 습관을 유지하려고 할까요? 바꾸려고 할 때일까요? 그치, 바꾸려고 할 때. 괜찮으실까요? 자, 여러분들이 B번의 답은 너무 잘 풀어주셨네요. change 정답으로 잘 골라주셨네요. 다음에 C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better는 더 나은 거고요. worse는 안 좋은 거, 악화된 거 아닌가요? 그럼 봐봐. 앞에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냐면 깨닫기 시작한대요. 자, 스트레스 아니면 걱정이라는 감정이 어떤 거라고? 금단현상이면서 여러분 그것이 계속 뭐 하게 될까 얘들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 않겠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월스가 정답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괜찮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A, B, C를 고른 게 정답이 4번인 거로 여러분들이 확인이 됐으면 잘 풀어오신 거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자, 그리고 다시 또 올라갈게요. 자, 우리가 문제가 조금 밑에 있었어요. 워크시트 A랑 B 갈 거고 C까지 갈 건데요. 아까 A로 한번 다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A를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creating, 원래 ing형을 보면 원래는 뭐가 먼저 떠오르냐면 동명사가 보통 먼저 떠오른대요. 근데 여기서 왜 동명사가 아니야? 현재 분사인 거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문장 구조가 이미 다 뭐해? 완전하게 있는데 명사 자리가 또 필요하지 않았을 거잖아. 그럼 여기에 동명사가 될 수가 없구나. 그럼 여러분 두 번째 누가 떠올라야 돼? 아, 현재 분사였구나. 그럼 여러분 현재 분사 문제 무조건 어떻게 풀어요? 능동이냐? 수동이냐? 그래서 아까 말했잖아. 문제는 해결됐네, 미안해. 문제는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수동으로 created가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괜찮으실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번 가보겠습니다. B번은 여러분들이 자, 그래도 내신 많이 해보신 분들 위치 세모 한번 쳐봐 주시고, 여러분 위치 나오면 아싸 하고 괄호 열고 누가 안 한 얘들아? 주어 안 오지 않았나요? 그럼 우리 뭐라고 배웠어? 주격 관계 대명사. 우리 주격 관계 대명사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문제 뭐예요? 아, 동사 뭐? 선행사와 뭐 해줘? 수일치. 그럼 여러분들이 당연히 선행사가 hevy시니까 여러분 단수, 복수? 단수.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mak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A랑 B에 대한 정답을 이렇게 풀어나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자, 갈게. C는 여러분 to get rid of it. 그럼 여러분 get rid of가 제거하다 아니면 없애다라는 뜻이거든요. 모르는 분들 적어주시면 좋아요. 제거하다, 없애다는 뜻인데요. 여러분들이 뭐를 없애기 위해서 앞에 어떤 지칭을 가리켰을까, 얘들아? 앞에 주어가 뭐였냐면 가볼까요? 어떤 것을 없애기 위해서 습관을 사용한다면이야? 그 앞에 오는 감정인데 어떤 감정? 스트레스 또는 걱정에 관련된 부분을 없애게 되면, 다시 말해 여러분 습관에서 너네가 그 스트레스 부분이 없어지면 습관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개선하고 고치고 끊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한 정답으로 고르셨을 때 문맥적으로 아셔야 되는 게 뭐를 없애야 될까라고 했을 때, 아, 습관에서 행동이 아니라 뭘 없애는 거였어. 그 어떤 거, 스트레스와 걱정에 대한 부분을 없애면 사실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다라는 글의 내용으로 이해하셨으면 정답으로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C번에 가리키는 걸 찾아서 영어로 쓰라고 하잖아요. 다시 올라가서 요거 쓰시면 정답이 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숙제였던 두 개를 같이 해봤고요. 다음 숙제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동해서 이제 10과로 넘어갈 거거든요. 10과는 여러분 이번에 빈칸 추론입니다. 드디어 우리가 모의고사 중에서도 오답률이 높은 유형인 추론에 관련된 걸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숙제는 항상 대표 문항 10-1 숙제가 될 거고요. 두 번째 10-2 이렇게 두 개가 숙제가 되실 것으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페이지를 알려드리면 70쪽, 71쪽이라고 합니다.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시간 재서 문제 풀고 오랜만에 설명할게요. 근거가 되는 문장도 고민해 보셔서 보라색 표시해 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생각. 괜찮으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교재를 마무리하고 워크북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으로 오셨을까요? 학문적 글쓰기에 관련된 로직 시작해 보겠습니다. 298번 갈게요. 이 글은 학술적 글쓰기 방식과 구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글의 소재는 학문적 글쓰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이 글의 소재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부터 한번 이 글에 대해서 한 문장 한 문장 같이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대부분 학술적 글쓰기는 포함한대요.
주장을 구성하거나 아니면 입장을 뒷받침해 준다고 합니다. 어떤 질문이나 주제에 관련돼서. 자,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학술적 글쓰기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주장을 구성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입장들이 나오는 구조의 형태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래서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로서 학술적 글쓰기의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첫 번째 문장을 보라색으로 주제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서 또 그 다음 문장이 이것이 또 결국 필요하대. 다시 말하면 학술적 글쓰기에서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명확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요점이 직접적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너의 주장이나 입장으로. 다시 말하면 학술적 글쓰기의 방식이 명확한 구조가 필요하다고 해. 모든 요점이 다 주장과 입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조로 써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여기 299번까지도 이 글의 주제로서 이 두 문장이 이 글의 도입으로 서론으로서 글쓰기,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방식을 설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어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300번 갑니다. 그러면서 서양 학술적 글쓰기, 그럼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는 구체적 진술로서 갑니다. 서양 학술적 글쓰기에서는요, 어떤 걸 선호하냐면 선형적 방식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직선형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것이냐면 하나의 요점이 직접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그 다음으로 연결되면서 모의 여지가 거의 없대요. 주제에 벗어날 여지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서양 학술적 글쓰기는 선형적 직선적 방식으로서 요점에서 요점으로 이동하면 돼. 모호하지 않게 주제와 벗어나지 않는, 탈선하지 않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방식으로 글을 쓴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구조가 당연히 어디에 따라 달라지냐면 그 글의 목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문학 비평이랑 화학적 보고서는 다른 구조를 갖는다는 거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302번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뭘 알게 되냐면 어떤 학문의 분야를 배우는 것이 사실 뭐를 또 배우는 거랑 같대요. 그 글을 구성하는 건데 어떤 그 분야에 맞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학문 분야를 배우는 게 사실 그 분야에 맞는 글쓰기를, 구조를 또 배우는 거랑도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술적 글쓰기는 목적에 따라 글의 구조가 다양하다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문장으로 또 가서 예시가 나오는데 어떤 학술 논문이냐면 응용 언어학이라고 하는 그 학술 논문에서는 어떻게 섹션이 나눠져 있냐면 서론, 문헌을 검토하거나 조사하거나 논의, 당연히 조사 다음은 토론, 그리고 결론, 이러한 구조를 갖는데요. 그게 사실은 어떤 방향을 나타내냐면 제목인데 어떤 제목? 그 구성의 논문의 구성을 되게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만드는 제목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시를 통해서 응용 언어학 논문은 이러한 구조를 갖는데 그 논문의 구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제목을 꼭 보여줘야 한다. 제목이 그 방향을 나타낸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글을 읽어낼 수가 있었네요. 그래서 이 글은 설명문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친구들이 학술적 글쓰기에 대한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글의 구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면 내려가셔서 학술적 글쓰기 방식과 구조라는 것을 주제로서, 우리 아까 교재에서 문제 풀 때 주제를 우리가 그때 또 확인했었던 거로 확인되고요. 또 요약문을 정리하면 학술적 글쓰기는 주장과 입장을 뒷받침하다 보니 그 구조는 학문 분야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대요.
그러다 보니까 각 학문 분야에 맞는 그런 글쓰기 방식이 있다라는 부분을 특징을 갖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요약문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번에 이 학문적 글쓰기에 대해서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선생님이 한번 키포인트로 마인드맵으로 작성해 봤어요. 우리 학생들도 본인이 그림을 그린 친구도 있을 텐데 그림으로 그린 분들은 보통 이렇게 처음에 논문의 구조가 서론 이런 구조를 갖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친구들이 있었어요. 서론이 있고 그거를 뒷받쳐하는 근거의 문장들이 있고 그리고 결론이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는 그림으로 그리기 좀 어려웠습니다 라고 하시면 마인드맵으로 학술적 글쓰기가 어떤 구조로서 설명하고 있는지 이렇게 마인드맵으로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꼭 영상을 멈춰서 우리 학생들도 이 키포인트까지 꼭 작성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글은 습관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중심 소재를 우리가 habit, 습관이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노란색으로 형광 표시 해오셨으면 되고요. 안 한 학생들은 꼭 여러분들 형광펜으로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이제부터 한 문장 한 문장 한번 글을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304번 문장에서는 습관은 일부이래요. 우리 일상생활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뭐 할 때 이를 닦지 않거나 아침을 먹지 않거나 모닝커피, 아침 커피를 마시지 않거나 오후에 비스켓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느낌을 받는데요. 불안하고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이 문장을 통해서 이 글의 도입으로 습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 습관은 일상의 일부이면서 습관을 못하게 안 하게 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이 글의 주제로서 이 글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안 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 느낌은 당연히 불쾌하고 그래서 우리는 빠르게 알게 된대요. 그 습관이라는 그것이 뭐가 될 수 있냐면 피하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 습관을 계속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우리가 습관을 못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 보니까 결국은 습관을 유지하려고 회피하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습관을 계속 하고 싶어 하게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불편하니까. 안 하게 하면 당연히 그게 스트레스가 되고 불안하고 불편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306번으로 가볼게요. 그러므로 비스켓을 먹지 않는 것이 당연히 예외적으로 느낄 수 있게 돼. 근데 사실 이것이 괜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몇 개의 비스켓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지. 비스켓을 안 먹게 하는 그 자체가 예외적이라는 거니까 당연히 본인은 오후에 비스켓을 먹는 습관이 있었어. 근데 이제 그것을 줄여야지라고 하면서 시도하게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지. 근데 결론적으로 다시 비스켓을 먹으면 어떨까요? 스트레스가 당연히 사라지고 그 불편한 느낌이 없어지면서 괜찮다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게 된 게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구체적 진술로서 우리가 습관을 유지하게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요. 307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습관이 계속된대. 습관이 해결책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떨 때 만들어진 습관?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할 때. 아까 다시 한번 돌아가면 습관을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아까 어떤 문제?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생기겠지.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여러분들이 비스켓을 먹음으로써 결론은 그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비스켓을 먹는 자체가 문제에 뭐가 되는 거야? 해결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론에 우리가 못하게 하는 것을 하게 하는 그 문제 해결책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러면 결국 뭐가 돼서? 그것이 결론적으로 악순환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 자체가 당연히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다시 습관을 유지하는 그 행동 자체를 하게 되면서 반복되니 결국은 악순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또 갑자기 그 습관의 변화가 있대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느낌으로써 변화가 뭐가 아니라 부재인데 실제 행동의 부재가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원인이 행동을 안 해서라기보다는 변화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습관을 바꾸는 그 자체의 행동을 못해서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 변화를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한 그것이 결국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 문장 310번으로 가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떤 걸 깨닫기 시작하면 스트레스와 걱정의 그 느낌이 금단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더 나빠지지, 장기적으로. 왜? 그 습관을 계속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습관을 굴복하고 사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너네가 그 스트레스라는 그 감정에 대한 부분을 없애려고 결론적으로 습관을 하게 되는 거 아닐까? 그럼 장기적으로 어떨까? 당연히 나쁠 수밖에 없겠지. 근데 결론은 그 내용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다시 말하면 스트레스, 걱정이라는 것이 금단 현상이면서 그게 장기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알게 되면, 깨닫게 되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습관을 끊어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어보시면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이유가 습관을 끊는 그 변화로 인해서 우리가 그거를 금단현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습관을 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마지막에 이 글의 요지로, 이 글쓴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 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우리가 결론을 주제랑 요약문 키포인트를 정리해보면요. 주제로는 습관을 끊으면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아까 습관을 끊는 자체가 가능한 이유는 습관이라는 것을 안 하게 되는 그 자체가 스트레스로서 인식을 하는 그것이 결론적으로 금단 현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면 결론은 습관을 끊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요약해보면 습관은 삶의 일부이며 습관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느끼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습관을 계속 하게 되다 보니까 유지하게 되니까 반복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악순환이라는 걸 알게 되지. 근데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라는 이 삶의 일부이자 습관을 스트레스로서 금단현상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습관을 끊을 수가 있다라는 이 글을 요약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으로 가면 첫 번째, 습관은 일상의 일부이며 습관을 안 하게 되면 불안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결론은 그것들이 불쾌한 느낌이다 보니까 결국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고 결론은 악순환인 거지. 근데 결론은 우리가 스트레스라는 이유가 결국 왜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행동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습관을 바꾸려고 하는 그 변화가 결론 스트레스 원인이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결론은 금단 현상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습관을 끊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게 마인드맵으로 또 글을 정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꼭 마지막 키포인트까지 마무리 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